나이를 먹어서 50대쯤 되면은 여자는 누구나 폐경이어서 이제 생리를 종료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럼 산부인과는 졸업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오히려 시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사실 이게 폐경 이후에도 산부인과를 졸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성암 중에서 난소암이나 자궁내막암 같은 자궁 안에 생기는 이런 암의 경우에는 한 5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이 생기는 연령대라서요.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작가 동아산부인과 송동아 원장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50대쯤 되면은 여자는 누구나 폐경이어서 이제 생리를 이제 종료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럼 산부인과는 졸업할 수 있겠구나 하고 이제 오히려 시원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하고 그렇더라고요. 생리통이나 자궁내막증 또는 자궁근종처럼 생리 호르몬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은 생리가 끝나면 이런 병 진행도 끝나기 때문에 자궁 근종도 작아지고 자궁 내막증도 없어지고 해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생리 관련된 부분은 좋아지는 게 맞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폐경 이후에도 산부인과를 졸업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아쉬운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사실 여성암 중에서 난소암이나 자궁내막암 같은 자궁 안에 직접 생기는 이런 암의 경우에는 한 50대에서 60대가 가장 많이 생기는 연령대라서요. 산부인과에 이제 갱년기 치료를 받으시면 오실 일이 있으신데 그런 게 아니시면은 이제 생리불순도 없고 생리통도 없으시고 하니까 안 그래도 오기 싫은 산부인과 더더욱 안 오시려고 하시는 거죠. 한 20년 전만 해도 이게 자궁경부암이 이제 꽤 많았어가지고 한 50, 60대에는 자궁경부암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자궁경부암 국가검진도 조기에 실시되기도 하고 또 경부암 백신도 나와가지고 그런지 이제 최근에는 경부암 발생률이 거의 예전 수치 절반 이하로 엄청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이제 경부암이 예전만큼 안 생긴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조기 검진 단계에서 자궁 경부 세포가 암이 되기 전에 미리 발견이 돼가지고 이형성증 세포라고 하는 암 이전 단계에서 미리미리 치료를 다 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만큼 암까지 진행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예전보다 경부암 생기는 확률이 많이 줄었다더라 하는 썰만 믿고 요즘이니까 안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큰일 나실 수도 있고요. 이제 꼭 이럴 때 검진을 잘 해주셔야 실제로도 암 발생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궁경부암은 옛날에는 그냥 교통사고처럼 이제 운이 없어가지고 생기는 암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최근에 인터넷 발달이 좀 되면서 정보가 좀 이렇게 많이 공유가 되면서 이제 경부암 발생에 HPV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 바이러스는 실제로 부부관계나 성관계에 의해서 이제 점막 접촉으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마치 약간 문란한 사람이 걸리는 것처럼 이제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은 본인은 문란함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제 운이 없어서 좀 걸려서 발병이 되시는 경우라고 좀 얘기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HPV 바이러스를 이제 많이 검색해 보시면은 바이러스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다고 인터넷에 되게 많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방심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실제로 이 바이러스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없어지지가 않고 경부에 이제 깊이 이제 침투가 돼가지고 이게 변형을 일으키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없어지겠지 하고 마냥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좀 되게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한 50대 들어가지고 한 몇 년은 남편하고 같이 잠도 안 자고 부부관계도 없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종종 있는데 이렇다고 해서 이제 괜찮은 거는 절대 아닌 게 실제 이게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가지고 세포 변형을 이제 일으키는 데까지는 이게 한 몇 년 정도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근 한 몇 년 정도 남편하고 이제 부부관계를 이때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궁경부암에 걸릴 위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거거든요. 실제 경부 정상세포에서 암 중간 단계의 이형성증이라고 하는 1단계까지 이제 진행하는 거는 대략 한 2, 3년 정도 돼 있고 요게 한 3단계니까 각
단계별로 해서 완전히 암세포까지 진행하는 거는 뭐 대충 한 10년 정도로는 걸린다고 돼 있으니까 뭐 내가 이제 한 10년 정도 전혀 남자를 만나지 않고 이렇게 수절하고 있다고 해도 이게 경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부부관계가 없으시거나 하시더라도 이 경부암 검사나 바이러스 검사는 이제 꼭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제 제가 봤던 경우는 뭐 80대 환자분이 계속 좀 출혈이 있으셔서 상태를 보러 오셨는데 경부암이 좀 많이 진행이 되셔가지고 이제 많이 피가 좀 나고 계신 적이 있었고요. 뭐 70대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옷에 막 고름 같은 게 보인다고 오셔가지고 이제 경부암 발견이 되신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경부암 말고도 이제 부부 관계랑은 또 아예 관련이 없는 여성암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요즘에 되게 많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국가검진은 사실 안 하는 뭐 자궁체부암이나 뭐 난소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성암 발생률 중에서 각각 한 7위랑 10위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지금은 뭐 오히려 자궁경부암보다도 발생 확률이 오히려 되게 높게 잡히고 있는 여성암이 됐는데요. 이런 암들은 뭐 사실 한 3, 40대쯤에는 이제 생리 때문에 은근히 자궁에 초음파를 볼 일이 가끔씩 생겨가지고 뭔가 이제 난소에 뭐 문제가 생기면은 요거를 찾아낼 수 있는 기회가 가끔씩 있는데요. 이제 50대 이후에는 이게 마음 먹고 초음파를 이렇게 따로 보지 않는 이상은 이제 난소를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50대 이후에는 이제 특히 이제 난소에 문제가 생기면은 대부분은 진행이 좀 되게 많이 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는 다른 암에 비해서 사망률이 많이 높은 편이고요. 암 초기에 이게 증상이 아예 없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 데까지도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게 돼요. 특히 가족력이 많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족 중에서 유방암이나 뭐 난소암이 있으신 분이 계신다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권유할 때도 있습니다. 뭐 가장 유명한 경우가 그 외국의 그 안젤리나 졸리 배우가 이 난소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암이 뭐 생기기도 전에 유방하고 난소를 전부 절제하는 수술을 받아가지고 뭐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 암 발생 확률이 거의 90%에 가까워가지고 거의 뭐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수준이라서 한국에서도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렇게 나오면은 미리 예방적으로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건강검진 목적으로 이제 유전자 검사를 이제 받으리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한국 사람도 이 유전자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난소암이 생기는 이유는 뭐 환경적인 이유라는 썰도 있고 뭐 그 외에도 뭐 임신이나 출산을 또 안 하는 경우에 난소암이 생길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난소가 원래 생리를 계속 반복을 유도를 하면서 뭐 난포가 터지고 배란을 하고 다시 회복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뭐 임신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은 그 시기 동안 생리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이제 난소가 뭐 쉬어서 회복을 된다는 이런 이제 얘기인데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뭐 확실히 임신 출산을 하시거나 뭐 피임약 같은 거를 한 5년 정도 먹어서 배란을 억제하는 치료를 했던 여성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으로는 난소암 발병 확률이 50%는 감소를 하니까요. 뭐 이 정도는 뭐 대충 봐도 뭐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정도라서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요즘엔 저출산 시대잖아요. 여성의 합계 출산율이 뭐 0. 몇 명 수준이라 가지고 지금은 뭐 거의 한 3-4명 중에 1명 정도만 출산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수치인데요. 나중에 이제 난소암이나 뭐 자궁내막암의 발병률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건 아닌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실제 지금 한국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자궁경부암은 감소하는 것도 있는데 난소암이나 자궁체부암 발병 확률은 되게 꾸준히 올라가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검진이 잘 돼서 올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발병이 전보다 많이 돼서 올라가고 있는 건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확실하게 결론을 내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추이를 보면은 좀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국가에서 무료로 진행해 주시는 그 자궁경부암 검사는 꼭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이게 폐경 이후에 한 몇 년 정도 지났는데 생리도 아닌데 피가 나는 것 같다. 이거는 진짜 이상한 증상이에요. 물론 이제 폐경되시고 한 1, 2년까지는 뭐 남은 생리를 뭐 한두 번
이렇게 하실 수는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이상 좀 지났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막 이렇게 나오는 질출혈은 진짜 병 때문에 피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이거는 생기면 무조건 산부인과에 오셔가지고 검사를 꼭 진행을 하셔야 되는 소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 검사를 진행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자궁 초음파 검사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이제 50대 이상에서는 같이 검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리를 하고 있을 때 난소는 난소 물혹이 생기는 경우도 사실 뭐 굉장히 흔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는 대부분 또 단수 물혹이라 가지고 뭐 생리하고 나면은 뭐 그냥 없어져 버리기도 해가지고 뭐 난소에 물혹 좀 있다고 해서 뭐 저희가 뭐 심각하게 설명을 드리지도 않고 그냥 뭐 단순하게 뭐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가 가장 흔한데요. 폐경 이후에는 난소에 물혹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져서 이때 생기는 난소 물혹은 대부분 아주 나쁜 혹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으면은 난소암 표지자 혈액 검사 같은 뭐 추가적인 이제 검사로 권유를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질초음파를 하기 싫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요 혈액 검사만 딱 해서 난소암 여부를 판별을 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시긴 한데요. 난소암 표지자 혈액 검사만 딱 실시하는 거는 난소암 검사에서는 추천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초음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게 병이 생겼을 때 발견되는 확률이 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가 꼭 같이 시행이 되어야 검진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초음파를 보면은 뭐 난소 말고도 뭐 자궁 내막이나 뭐 자궁 체부암에 대한 검진도 같이 되는 거라 가지고 이게 가장 효과적인 검진이 되는 겁니다. 또 이제 뭐 폐경이 됐는데 이제 뭐 생리도 안 하는데 뭐 자궁 내막이 뭐 두꺼워져 있다든지 뭐 자궁 내막에 뭔가 이상한 게 생겨 있다 뭐 이러면은 이것도 역시 뭐 안 좋은 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조직 검사나 뭐 치료가 꼭 필요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검진을 강조드리는 건 뭐 다른 모든 병들도 마찬가지지만 뭐 여성암은 뭐 일찍 발견이 될수록 치료도 훨씬 잘 되고 완치율도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요. 또 치료 방법도 되게 어려운 뭐 항암 치료나 뭐 방사선 치료까지도 안 가도 되고 훨씬 이제 편하게 뭐 수술만으로도 치료가 종료되거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삶의 질이 비교할 수 없이 많이 좋아집니다. 특히 요게 생식기 주변에는 좀 배설 기관이 좀 모여 있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연세가 드셔도 이제 산부인과에 오시는 걸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폐경된 이후라도 산부인과와 조금 친하게 지내신다면은 훨씬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동아산부인과 송동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